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어 원강 창세기 나가고 있는데요. 10강입니다. 10강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 창세기 1장 12절 예, 1장 12절 13절 시간 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로 13절 여기까지가 오늘 인데 여기 이제 한글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12절이고 12절에 대한 이제 히브리어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났습니까? 와토체가 났어. 와토체. 와토체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이 밑에를 보면서 같이 가면 좋습니다. 접와라고 돼 있어요. 접와. 접어는 여기 접속사고 와우 해가지고 와우 접속사. 미완료는 완료로,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한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접어라고 돼 있으면 이게 바로 접속사하고 와우 접속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와우 접속사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야차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야차 이게 이제 원형인데 지금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동사 히필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해도 되고 안 봐도 이제 여기에 타부가 붙었어. 타부가. 그래서 어떤 단어에 지금 보시면은 어떤 단어에 타부가 붙었다. T라는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미하려고 그러면 에, 티, 이티, 니, 티티 이거 뭐 우리가 완벽하게 요거는 미하려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미쓰리가 이게 1인칭, 2인칭 남성 여성, 3인칭 남성 여성 여기가 단수 여기가 복수. 그래서 2인칭에 미쓰리가 있어요. 여기가 미쓰리. 꼬리에 2가 붙습니다. 여기에는 우나우나가 붙죠. 우나우나가. 꼬리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에티티, 이티, 니티티, 이티, 미쓰리, 우나우나 요거를 아주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이 타부가 붙었죠. 타부가. 그러면 타부가 붙는 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니까 꼬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요게 원형이니까. 일단 꼬리가 알렙으로 끝나는 꼬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없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니 T가 붙으면 요거 T, 요것도 T, 요것도 T, 요것도 T, 요것도 T. 꼬리 없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요거밖에. 다 미쓰리 우나라고 하는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야 돼. 꼬리가. 근데 꼬리가 없는 거는 3인칭 여성 단수. 네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미완료 맞죠? 에티티티 니티티티의 미완료. 그다음에 여성 3인칭 단수 맞잖아요. 이거 타부만 왔고 꼬리가 없는 거.
이렇게 애우면은 요거 애우면은 굉장히 빠르고 또 애운 것이 맞춰보면 이게 맞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아 나 저거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와우 접수사구나. 동사, 히필,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깐 그녀가 뭐뭐 할 것이다. 미완료니까요. 그런데 접하니깐 미완료를 뭘요? 완료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녀가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했다. 근데 이제 야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니 그랬죠. 내니. 내니. 요거 뜻이 뭐예요? 나타나다. 원래 이건 이제 야차라고 하는 게 나타나다. 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거는 히필이에요, 히필. 히필. 자, 히필이면은 또 이제 모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게 원래는 요 요게 원형이라 그랬으니깐 네. 원형인데 히필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인제 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니깐 이 히필도 없어지고 이 요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왜냐면 히필도 약동사, 요드도 약동사로 해서 지어지는 것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애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약동사를 이해하실 적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드, 바브, 눈, 해 인제 그 후음 동사 있죠? 해트, 해, 알렙, 아인, 레시. 그다음에 아인.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약동사라 그래요, 약동사. 그래서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약동사 이름이 다 바뀌지만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오면은 굉장히 약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눈에 안 나타난다고요. 분명히 어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야, 차 이게 원형인데 여기다가 히필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히필이. 그런데 여기 뭐예요? 타부까지 있죠. 여성 아까 했던 것처럼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머리. 접두사란 말이죠. 네. 타부가 히필이니깐 이거 해가 와야 되고 뭐 이렇게 모음도 막 지켜야 된다 그렇게요. 그러면 글자가 막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돼 버려요.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글자가 길어지는 거를 싫어해요. 3글자를 유지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3글자만 좋아해요, 3글자만. 그래서 다른 거는 들어오면 되게 싫어해요, 얘가.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지금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이제 바보 하나만 남은 거죠. 바보. 오루. 오루 이렇게. 그래서 원래 바보 같은 거나 요 우 이런 거는 자음으로 잘 안 쳐요. 모음으로 치지. 그러니까 글자가 3글자가 인제 맞죠, 여기. 여기 타부 그다음에 아이 차대 그다음에 알렙 이렇게 오고 요 바보는 접속사니까 이거는 별도로 보는 거죠. 접사는 괜찮으니까 놔두고 아무튼 이 여기 체계를 3글자를 막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게 히브리어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볼 적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와토체라고 하는 이 와토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필의 해도 없어지고 원래 원형인 야차에서 요드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음인 오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저번은 놔두고 요거는 동사. 그리고 요게 여성 삼시 단수가 주어. 이렇게. 이 동사 속에 들어있는 주어는 조그맣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가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하, 아래치가 나왔네요. 우리가 아래치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아래치. 땅이죠, 땅. 땅인데 땅은 성이 뭐예요? 여성이죠. 근데 이제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가. 관사가 원래는 하하고 점이죠, 점. 이렇게. 네.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알렙이니까 점을 못 찍어요. 네. 왜냐면 후음이라서. 후우면은 점을 못 못 찍게 돼 있죠. 찍었어요. 못 찍으니까 얘가 야, 나는 그냥 안 없어져.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아였는데 길어져요, 이렇게. 요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 아래치 하니까 영어로는 아니 우리말로는 그 땅이 되는 거죠. 그 땅. 이렇게. 정관사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관사라고도 하지만 여기 뭐죠? 관사라고 관이라고 돼 있죠. 관.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히브리어는 관사라고 나가는데 헬라어는 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은 뭐냐면 정관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헬라어의 정이나 히브리어의 관이나 같은 거예요. 정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관사는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정관사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는데 관사가 없어, 아예. 정관사가 없어.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관사라 그래요. 어떤 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이거는 그게 있는 거고. 더가 어쩌고저쩌고. 더 명사. 이거는 어떤 명사. 하나의 뭐 어떤 명사. 말은 없지만 영어로 치면은 어나 언이 있는 거고 더가 있고 이게 영어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래요? 부정관사. 요거를 정관사.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글자가 세 글자가 이제 명사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관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명사가 곧 어나 언이 붙어 있는 하나의 한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부정관사라는 게 정해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정관사라고 할 때 어떤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해하실 적에 명사를 이해할 적에 여기 관사가 없다. 관사가 있다. 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 관사가 있으면 정관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조금. 오늘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사람이 좀 대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 이제 이거 다 이해되셨을 줄 알고 지워버리고 정리를 다시 하면은 동사 여기가 주어 여기가 주어 이게 이제 진짜 주어죠. 바깥에 있는 주어. 그런데 관이라고 썼으니까 그 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말은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나 영어에서 관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땅 이렇게 돼요. 그 땅을 냈다. 자, 그 땅이 뭘 냈냐? 목적어가 필요하죠. 땅이 주어예요, 지금.
땅이 내었다. 뭘 냈냐? 채소와 풀을 냈어요. 요거가 지금 뭐냐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채소와 풀을 낸 거죠. 채소와 풀.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요 쇠골이 보이죠? 가운데. 요런 명사를 네. 쇠골 명사라 그래요. 생각이 나십니까? 네. 네. 아무튼 쇠골 명사가 뭐냐?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자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에 히브리 위주로 가니까요. 두 번째 자음에 뭔가 이 쇠골이 들어 있어. 그러면서 명사야. 그러면 요런 명사를 쇠골 명사다 그래요. 쇠골 명사.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기도 또 두 개가 또 나왔어요. 이 쇠골, 쇠골 이렇게. 이런 이게 명사인지를 쇠골 명사라고 알고 있고 네. 이거는 채소, 풀. 이거는 이 자체가 원형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더도 안 붙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남성 단수, 명사 남성 단수 이렇게. 왜냐면 남성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명사에서는. 동사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가 기본형이고. 여성분들은 약간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아니 기본형이 왜 남성 단수고 3인칭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고 이렇게 나가느냐.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셔도 그냥 이 히브리어에서 또 대부분의 그 언어들에서 기본이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가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게 갈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 우리가 운동장에서 기준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뭐 두 팔 벌려 양팔 벌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어디서 뻗어나간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잡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학적으로 보면 뭐 남자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성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삼은 거죠. 기준점을 준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여자는 없고 남자만 기본이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뭐냐면 이 채소 풀 요거 목적어 요거 주어 요거 동사 안에 들어있는 주어 이렇게 히브리어를 계속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 안에 들어있는 주어를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이제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여기에 이제 미완료 같은 거 나오죠. 여기에 또 네모가 나오고 또 이렇게 네모가 나오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미완료 주어 요거는 완료 주어 뭐 티나는 타잔이 트럭을 타고 기아를 누르니까 템즈강의 텐트가 우측으로 기울어졌다. 요 완료 주어는 요 자리에 히브리어 세 글자 자리 끝에 이런 거예요. 티, 타, 트, 기, 아, 누, 템, 텐, 우, 우. 이게 와요. 이런 게 오면 완료예요, 완료. 주어가 뭐 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우리 했던 거 미완료 있었잖아요. 요거가 에, 티, 티, 이티, 니, 티, 티, 이티, 미쓰리, 우나, 우나. 요런 게 양쪽에 펼쳐져서 들어오면 미완료 주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완료 주어나 그 완료 주어가 온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오냐면 아예 대명사로서 여기 또 하나의 꼬리가 올 수 있어요. 대명사 꼬리가 올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목적어가 돼요. 누구누구를
이렇게. 이게 목적어. 꼬리가 또 하나 더 와서. 이게 히브리어 동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12절처럼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쉬운 거예요. 땅이, 내니, 채소 풀을 바깥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주어, 그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모양이 있어요. 동사 속에 완료 주어가 있고 미완료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주어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와요. 미완료 주어로든지 완료 주어로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만약에 그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대명사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깥에 안 오고 바로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꼬리로. 이카크 오 아흐 이렇게 이카크 오 아흐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목적어 이제 나오는 거를. 이런 게 붙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카크 오 아흐 이런 게 막 붙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대명사 꼬리인데 대명사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게 주어. 누가 이것을 목적어. 요 주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합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굉장히 편리한 언어예요. 왜냐면 요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완료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완료 주어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까지 올 수 있고 이게 원형. 세 글자 원형. 동사. 요거하고 요게 주어편. 요거 목적어편.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실 적에 이 동사 속에 주어가 뭔가 목적어가 있는가 하나 없는가. 없으면은 바깥에 따로 아까처럼 뭐 채소나 풀 이런 거는 여기에 못 들어오죠. 여기는 이 목적어는 대명사 목적어예요. 뭐 나, 너, 그녀, 그들, 너희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여기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사 하나 가지고 주어. 우리 구조로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들어와요. 동사 하나 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얼마나 이게 히브리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른 언어들은 동사 다음에 뭐 주어까지는 올 수 있지만 목적어는 반드시 따로 빼야 돼요. 헬라어만 해도. 근데 히브리어는 이 동사 속에 주어하고 목적어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까지도 여기 쓸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서 그렇게 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오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요거는 빨간색으로 가면 요거는 목적어, 요거는 주어, 요거는 동사, 요거는 동사 속에 있는 주어.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사가 나왔는데 분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분사를 이해할 적에는요. 분사는 뭐냐? 동사에서 형용사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분사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영어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나는 1인이다. 그러면 먹고 있는 소년 여기 보이를 한번 꾸며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먹고 있는 소년 이렇게 말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 먹고 있는이라고 하는 아이고 다 젖어버렸네. 1인 이 먹고 있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그러면 이 먹고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먹고 있는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야 돼요. 먹고 있는. 요 받침 니을로 끝났죠? 형용사 형태로 바뀌는 거죠. 네. 형용사 형태로. 네. 그럼 요런 거를 우리가 분사라 그런다 이거예요. 분사.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먹고 있는 건 좋은데 뭘 먹고 있느냐 보니까 사과를 먹고 있어요. 사과를. 애플스. 그러면 이 사과는 뭘까요? 요거는 먹고 있는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 분사 있는 것도 알았고. 먹고 있다가 변해서 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소년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로 바뀐 거예요. 이제 분명히 동사였는데 이트가 먹다라고는 동사였는데 1인 되니까 먹고 있는 소년 됐어요. 근데 뭘 먹고 있냐 보니까 사과를 먹고 있어요. 사과를. 사과가 있어요. 사과, 애플. 이 사과는 뭘까요? 문장 속에서. 목적어. 사과가 뭘까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사과가 뭐냐면요. 사과를 먹고 있는 소년이니까 예. 이 사과가 목적어. 뭐냐고요? 분명히 명사 목적어. 맞죠? 네. 무슨 명사인데 목적어냐면 문장의 목적어는 아니에요. 이 애플은 요거 먹다라고는 이 원래 동사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먹다라고 하는 거. 이 동사의 목적어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그래요. 의미상의 맞아요. 그냥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네. 이 숨어 있는 동사 이런 동사를 우리가 준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준동사를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8구조에서는. 왜? 이 준동사 개념, 동사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분사가 되면서. 근데 여전히 뭐예요? 동사의 모양을 띄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동사에 먹다라고 하는 거 뭘 먹냐? 사과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사는 뭐냐? 이 먹다의 목적어예요.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고. 오로지 이 동사 속에 들어있는 준동사 안에 있는 목적어인 거예요. 그런 목적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먹다라고 하는 것에 먹는 사람의 주체는 뭐냐면 소년이잖아요. 소년. 이 소년이 먹고 있는 거죠. 이 먹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를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 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를 영어에서 개념을 좀 잡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걸 잠깐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가 맺는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뭐예요? 맺다, 열매 맺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그렇죠? 네. 자, 맺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동사, 히필, 그다음에 분사 능동이에요. 분사 능동. 분사 능동이니까 뭐예요? 뭐 자기 주어가 하고 있는 거죠. 주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맺다라고 하는 거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이거예요. 의미상의 목적어는 이거예요. 이 안에서 동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준동사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는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영어의 반대니까. 네. 그래서 요 채소와 풀이 맺는 거예요. 뭘 맺냐? 씨를 맺는 거죠. 씨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명사인데 얘가 맺다라고 하는 건데 맺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걸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원래 동사였는데 맺다라는 동사였는데 맺는 이랬잖아요. 맺고 있는 이런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맺고 네. 있는. 아까 우리 먹고 있는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동사가 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은 명사 수식이거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역할을 끝냈어요. 끝냈는데 얘가 이 안에 동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맺다라고 하는. 맺는다, 맺다. 뭘 맺냐? 씨를 맺는 거죠. 씨. 이 명사가 의미상의 목적어다 이거예요. 상관없죠. 의미상의 목적어를 우리가 표시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인데 점을 찍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 가요. 위로. 왜? 진짜 목적어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의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가고 이 맺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꾸며주면 역할 끝난 거예요. 형용사로 꾸며준 거죠. 맺는이 분사가 역할 지금 이거예요. 꾸며주는 거. 이 명사를. 얘는 뭐냐? 얘는 이 맺다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동사의 의미상으로 목적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이렇게. 이런 숙제할 적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숙제를. 왜? 이거는 주어고 이건 동사고 이거는 동사 속에 들어있는 주어고 이건 진짜 문장의 목적어고 이거는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고 이 들어있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의미상의 목적어. 그래서 위로 풀려요. 위로. 구조가. 근데 이쪽에 못 오죠. 이쪽은 진짜 목적어가 문장의 목적어는 여기 오는 거고. 예, 오늘 이 준동사를 히브리어에서도 잘 풀어야 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분사와 그 부정사와 분사 이 두 가지를 잘 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풀면은 어려워요. 특히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이걸 못 잡으면은 어렵고 결국 성경에서는 분사와 부정사 속에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요거를 잘 찾으면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한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구조를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제 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이것들을 해석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아예 주어도 해석이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주어도. 왜냐면 주어를 얘기 안 해도 조금 문맥을 통해서 보면 주어가 보이거든요. 우리말은.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가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했는지, 능동을 했는지, 수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 본문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누가 이거 했고 누가 이것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이거가 정확히 보여요 나중에. 그래서 이 분사하고 부정사를 잘 배우셔야 돼요. 결국은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끝에 가서 분사 부정사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고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본문 해석에 가까이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땅이 낸다. 의미상의 이건 진짜 주어예요. 그리고 요거는 목적어고. 요거는 이 분사기 때문에 얘가 꾸며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거의 의미상의 목적어예요. 의미상의 목적어. 그러니까 씨를 맺는 채소와 풀을 뭐가 내는 거야? 땅이 내는 거예요. 땅이 내니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네. 땅. 이거 이해하시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전치사가 보여요. 전치사가 딱 보이잖아요. 네. 전치사 많이 배웠죠? 백해레만, 네네. 배, 백해레만. 요 세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민까지 좀 외우면 좋고. 백해레 민 이렇게. 민은 뭐뭐 풀어 몸으로부터.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로 해석해 놨냐면 이 내가 전치사로 왔고 요게
뭘로 하냐면 명사 남성 단수로 왔고 여기 남성 삼지 단수는 후로 온 거예요. 후. 이카크 오 아흐 할 때 후예요. 후. 요게 바로 대명사 전미사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것에 요게 명사에서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명사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명사 남성 단수. 원래 여기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오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소유격으로 온 거예요. 소유격으로.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의 이거로.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 대명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것의 종류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만화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이제 원형이 뭐야? 만화죠, 만화. 이거 눈이에요, 눈. 이런 한정하다, 정하다 이런 동사였는데 지금 뭐예요? 명사형으로 쓰는 거죠, 이게. 그런데 명사형으로 들어오면서 종류라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뜻이. 그리고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났는데 이 명사를 얘가 소유격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이 소유격은 뭐냐? 남성 삼지 단수예요. 그러면 남성 삼지 단수는 해석 어떻게 돼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의 종류하고 요거를 대로로 해석한 거예요. 요 전치사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전치사는 요거고 요 남성 삼지 단수는 요거 후고 그럼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뭐 모르면 4327 찾거나 사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는 원형은 뭐냐면 맴하고 눈하고 해예요. 근데 눈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요들 바뀐 거죠. 이런 게 들어가면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약화되는 거. 그러면은 요런 거를 우리가 해석할 적엔 뭐뭐의를 넣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의 종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하냐? 가로치고 놔둬버려요, 그냥. 요거 전치 플러스 명사. 말 그대로 수식어로 온 거예요, 수식어로. 우리 수식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사. 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수식어예요. 가로치고 가만 놔둬야 돼요. 문장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로치고 놔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로치고 놔두는 거예요. 다 풀어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 풀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쭉 가운데 이제 선이 하나 생겨요. 왜냐면 이 접속사 왔잖아요. 나무를 그랬죠. 요게 엔드거든요, 요게. 엔드. 이 엔드가 나오고 여기 엣지가 났어요, 엣지가. 나무인데. 그럼 이 엔드를 이 앞에서 어떤 거하고 대칭으로 왔냐 이거예요. 같은 친구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같은 친구 찾아야 돼요. 히브리에서. 그러면 요 나무를 그랬는데 나무를라고 왜 나무를로 했냐면 여기 나무가 뭐냐면 여기 채소와 풀의 대칭으로 온 거예요. 이 땅에 내는 거는 지금 이미 목적 하나가 왔는데 그리고 또 나무를 이렇게 또 목적을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목적어 여기에 채소하고 풀이 있는 거고 여기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땅은 내라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지금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약간 어렵지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땅이 주어인데 이거를 내고 그다음에 일로 와 가지고 이거를 내라는 거예요. 나무를 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지나갔잖아요. 꾸며주고 의미상의 목적어고 얘는 가로고 지나갔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목적어, 주어, 동사. 주어 속에 들어있는 주어. 이렇게. 다 풀렸죠,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보니까 또 아까처럼 여기도 맺는인데 여기 또 맺는 또 왔잖아요. 분산.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맺는이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이 명사를 이 나무를 꾸며주겠죠, 나무를. 여기서 채소와 풀 꾸며주듯이 똑같아요, 원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맺는. 요게 지금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거죠. 옷에. 자, 옷에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옷에요, 옷에. 그리고 분사 능동이래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죠? 오해하지마 아우야. 자, 분사는 칼 분사에서 오해하지마 아우야 이거 하나 외우라 그랬죠. 네. 오해는 분사 분사 능동. 수동, 아우는 분사 분사 수동. 수동. 여러분 그 생각나는데 잘 보세요. 사울이라고 사울. 사울은 이게 이름이 뭐 같아요? 사울이 이게 여기 사울 잘 보면요. 분사 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수동이. 왜냐면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아우야. 울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예요? 요게 지금 무슨 아우가 보이죠? 여기 아하고 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잘 보세요. 아, 사우. 우.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네. 아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해하지마 아우야. 아우가 붙었다는 거는 분사 수동이에요. 분사 수동. 그러니까 사울이라고는 이름이 분사 수동이에요, 지금. 원래 사울은 사라라고 하는 그 원형에서 하는데 영어로 하면 ask에 묻다예요, 묻다. 그러면 사울은 뜻이 뭘까요? 묻게 된, 묻게. 물어진, 묻게 된. 이런 식으로 해석돼요. 에스크드에 영어로 치면 에스크트. 이렇게. 질문되어진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에스크가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청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에스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니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물어 얘가. 어? 자꾸 토를 달아요, 에스크에. 그래서 사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사울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 아우가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를 잘 보면 나중에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우가 들어가잖아요. 우가 이 두 번째 자음에 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사 수동이에요. 거의 우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우. 이 아자는 바뀔 확률이 많아요. 모음 변화에 의해서. 근데 우는 살아있어요. 우가. 그래서 대부분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파란색으로 가야지.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런 것만 딱 봐도 요 모음은 이제 아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바뀌거든요. 얘가. 근데 요게 살아있어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 사이에 우가 들어가 있으면 분사 수동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아우예요. 아우. 오해하지 마 아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아우만 외워도 요거 딱 보니까 오세가 났어. 오세. 오해하지 마 아우야. 그러니까 오세가
애가 보이잖아요. 오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울 때는 오해하지 마 아우야 했는데 오해는 아니고 오애를 애우기 위해서 오해하지 마 아우야 이렇게 애운 거예요. 오애를 애우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글씨가 인제 이게 신이 왔기 때문에 발음을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오새라 발음하는 거죠. 모음을 봐야 돼요, 모음. 요거 오하고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아 이거 분사 능동이구나.' 이거 아사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아사. 이거는 영어로 치면 do예요, do. 하다, 행하다, make. 하다, 행하다. 근데 이런 열매를 하기 때문에 맺다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맺는. 그러니까 요 맺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 단어하고 달라요, 지금. 이거는 하는 거예요. 하고 do하고 make의 오세예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에 나타내고 맺는 거고 달라요. 이런 거를 본문에서요. 히브리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글에는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 맺는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르고 이 단어가 달라요. 이런 단어를 사전 찾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적에. 그래서 요 맺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2232번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고 요거 6213번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do하고 make예요. 행한 거예요, 행한 거. 행한 거. 행하다. 그거 행함에 나오는 열매고 요거는 그 씨가 맺어지면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해요. 달라요, 지금. 고런 것들을 사전을 많이 찾아 가지고 찾아내고 특히 한글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찾아서 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오세라고 하는 걸 이해됐어요. 여기 보면 동사, 칼, 분사, 능동 이게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사라고 하는 게 do하고 make라고 하는 아사. 옛날에 인제 일본 선교사님이 어유 무슨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어유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냐." 그러니깐 그 일본 선교사가 이거였거든요. 이 말한 거예요. 아사 엘로힘 넣은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아사 엘로힘 이런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깐 아사 엘로힘, 아사 엘로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아바드가 돼야 돼.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명령 내려서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끝까지 사역을 겸손히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내가 나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도 알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마켑이라 그래요. 마켑. 그러니까 옆줄인데 이 마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런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를 한 단어로 봐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는 요걸 마켑이라고 부릅니다. 마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켑을 보면 요렇게 해서 한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한 단어. 근데 자, 아까 인제 분사인데 한 단어인데 요거가 뭐예요? 열매죠. 열매가 뭐예요? 이 분사 능동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붙은 거예요,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한 단어로 붙이는 거죠. 이게 아까 요거 이 맺는의 의미상의 목적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의미상의 목적어가 여기 붙어버린 거예요, 아예. 떨어뜨리지 말고 히브리어를 읽을 때도 요거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오셰페리 이렇게 해야지 오셰하고 한참 있다가 페리 그러면 안 돼요. 오셰페리 한 단어처럼 읽어야 돼요. 그게 요 마켑의 이 마켑의 뜻이에요. 그리고 해석도 하나처럼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로 해석하려면 이걸 풀어야만 이게 풀리죠. 의미상의
목적어로 풀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아쉘이 나왔어요. 아쉘. 이 아쉘은 요거는 관계대명사예요. 영어로 치면 who, whose, whom, which, of which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역할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요 개자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개사, 관계사, 관계대명사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관계사라 그래요. 말만 다른 것뿐이지 역할은 같아요. 우리 8구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절 형용사라고 불러요. 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관계사라고 불러요. 영어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우리 8구조 원리 영어에서는 원리 히브리어에서는 절 형용사라고 불러요. 왜 절 형용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무조건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 아세르가 갖고 오는 거는 주어 동사를 데리고 와요. 주로. 그래서 절이 돼요. 그래서 절 형용사가 돼서 이걸 꾸며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8구조에서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에는 그냥 문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달라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절용여사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 절용여사가 명사 꾸며줬잖아요. 그리고 끝났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 형용사로서 명사 꾸며주고 자기 역할 끝. 이거 부사 끝. 요것도 요거 자기 역할 끝. 요거 의미상의 목적어 끝. 요거 꾸며주고 끝. 구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아까 똑같으죠? 요 위에 거랑. 그리고 이제 진짜 문장이 하나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이 목적어를 여기서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뒤에서 여기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명사를.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부터 꼭 이제 영어식으로 풀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땅은 냈다. 여기가 뭐예요? 채소와 풀. 여기가 뭐예요?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씨를 가진 열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씨를 가진. 근데 무슨 씨냐? 아까 공부했던 거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명람단, 삼단단위로 돼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하랬죠? 요거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래서 이거의 이것 하면 돼요. 그의 씨.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그의 씨를. 이 열매가 다른 씨를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열매에 그 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씨를 가지면 안 되죠. 가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의 씨를 가진 그 안에 요거는 원래 풀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안에 이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그의 씨를 가진 열매를 맺어라. 이거 중요해요. 열매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풀면 의미가 깊은데 우리가 이런 걸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이제 제 사명은 8구조로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마음껏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세계는 여러분들이 주석과 또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고 해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나중에 이제
원강의 원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풀어주는 게.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기보다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지금. 정리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요게 꾸며주고, 요건 요거고. 그 다음에 요게 목적어 1. 요게 목적어 2예요. 목적어 2. 그리고 여기서 맺느니 목적어 2를 꾸며주고 있고. 근데 요 의미상의 목적어고. 근데 의미상의 목적어인데 명사인데 이 열매가 뭐냐를 여기서 전용사를 이 열매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열매, 자기의 그 씨를 가진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뭐가? 그 땅이. 채소와 풀을 내고, 예? 채소와 풀을 내고, 나무는 이거를, 나무가 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 채소와 풀보다는 나무가 좀 복잡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긴 아니에요? 네. 여긴 아니죠. 여긴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접속사인데 요것도 뭐냐면 요 키는 무슨 접속사냐면 문장 접속사인데 요것이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하야동사가 생략됐다고 보고 좋았다. 그것이 좋았다.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부사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정리하면요. 요 키는 이렇게 풀칠로 볼 수 있어요. 이유. 하나님이 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그것이 좋은 것을 보았다. 이유도 될 수 있고 목적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목적어 볼 수도 있어요. 토브. It was good. 이렇게. 그것이 3인칭 단수죠. 이 안에서도 이 만약 동사를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을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하야동사. 그것이 좋은 그냥 것이. 주어하고 형용사만 써도 토브만 써도요.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셨다. 아니면 그것이 좋은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절, 이게 길어가지고 한 절밖에 못했는데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동사 속에 들어있는 주어. 요게 진짜 주어. 채소와 풀이 목적어.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사는 요걸 꾸며주고 있고, 이거는 의미상의 목적어고, 요 준동사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요거를 우리가 목적어 1이라고 치면 얘는 목적어인데 목적어 2예요. 2. 얘하고 짝이에요. 목적어 1, 목적어 2. 나무. 무슨 나무냐?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여기서 분사가 또 이걸 꾸며주고 있어요. 나무를. 근데 무슨 열매냐? 자기의 그 씨를 가진 열매예요. 얘는 열매를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뭘 꾸며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 이렇게. 그리고 여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신 거예요. 목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을, 그것이 좋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거 사진 되셨습니다. 찍어서 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오늘 좀 어려운 것이 있고 분사도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영상을 한번 계속 돌려보면서 아무튼 네. 저처럼 이렇게 문장이 풀려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풀려야만이 그 본문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뭐 그까이 거 뭐 하면서 나가면은 발전이 없어요.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3번을 쓰시면 분명히 공부가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다 쓰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3번씩 쓰신 숙제를 꼭 내시면 굉장히 공부 숙제를 하신 분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끝에 구조 분석이 안 되고 혼자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숙제 하신 분들은 그 원리를 계속 깨달으니까 돼요. 다음 주까지 숙제 목요일 날 12시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이후는 제가 자세히 못 봐요. 꼭 12시 전에 내주셔야지 제가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그 수요일 날도 괜찮고 화요일 날도 괜찮고 꼭 목요일 날 내면 늦어요. 그러니까 네. 숙제를 빨리 하셔가지고 늦어도 목요일 날 12시란 얘기지 목요일 날 네. 12시에 막 내려고 하다 보면 다 늦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숙제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여유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이고, 네. 네. 오늘 이거 꺼야 되는데.